네, 스튜디오에 띵동이라는 벨소리가 오겠습니다. 네, 반갑게 또 악수를 하고. 예. 네. 이두화 전 새누리당 의원과 또 새로운 뉴스를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죠? 안녕하세요. 예. 자,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탁현민 행정관을 정면 겨냥하면서 그 검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놓고요, 온갖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치데스크 이 시간을 아마 유념히 보시면 어느 정도 그 큰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우선 위기에 놓인 두 남자 목소리부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불세출에 보면 주가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있다면 나는 결핍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걸 조금 빨리 알아. 추 대표님과 이제 우리 대통령 사이에서 핫라인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일심동체에 당신과 우리가 위력이나 최선을 다하는 당 청단의 긴밀한 파악과 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뭐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e스포츠협회인가요?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롯데 홈쇼핑으로부터 3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잘못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거고요.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대선을 4월 앞둔 5월 6일 홍대에서 있었던 프리어그 행사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이유로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 기본 일단 뉴스를 가지고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자, 이 그러니까 전병헌, 탁현민 이 행정관의 이런 모습과 관련해서 역시 일각에서는 이 적폐청산 이 문재인 정부 수사의 물타기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두 케이스, 그러니까 전병헌 정무수석 관련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 관련이 이틀 사이에 연속으로 터졌거든요. 그랬죠. 갑자기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고 이제 소식이 전해 들었는데, 또 최근에 이제 장영달 이제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된 사실도 추가적으로 밝혀졌고요. 공교롭게도 이게 며칠 사이에 이렇게 몰려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의도적으로 이제 흘려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저희도 어제도 그제도 보도해드렸지만 변창훈 검사 투신 자살 소식 등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이제 적폐청산을 하는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왜 반대쪽은 수사를 안 하냐라는 불만이 나올 테고 이 적폐청산에 너무 주력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너무 물타기를 해서 좀 균형감을 억지로라도 좀 맞춰보자 해서 이렇게 좀 소식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모론 그리고 의심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건 저희가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뭐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노은지 기자한테 질문을 할까요?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 관련해서 3억 원의 이제 후원금을 잘못 받은 것 아니냐,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에 이어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을 또 받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일단은 그 e스포츠 협회라는 곳에서 회장과 명예회장을 오가면서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건데, 일단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 회장으로 일했었을 때, 그리고 명예회장으로 일했었을 때는 현직 의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낙천을 해서 의원 신분이 아니었을 때 회장직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사실은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겸직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무보수 명예직일 경우에만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 본인이 일을 할 동안에는 그 연봉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일을 하는 동안은 연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정관을 좀 살펴를 봤더니 그 전에 일했던 회장들은 아무도 보수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전병헌 그 수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난데없이 없었던 정관을 새로 만들어서 그 회장도 명예회장도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드러난 의혹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이 전병헌 수석이 e스포츠협회 이제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명예회장으로 있었을 당시에 그때 이제 연봉을 지금 노은지 기자가 잘 얘기해 줬는데 어떤 회장들도 연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병헌 수석이 연봉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냥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 규칙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셀프 정관을 만듭니다. 연봉을 받을 수 있게끔. 근데 그 연봉을 받게 되는 그 시점이 아주 미묘합니다. 이도하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그 시점이 보니까 전병헌 당시 의원이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공천을 못 받고 국회의원이 이제 못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낙천을 한 그 시점부터 셀프로 정관을 바꿔서 연봉을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글쎄요. 예. 근데 이제 그 협회에서는 해명을 하죠. 그러니까 기자분들은 지금 다 이제 의혹의 눈길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그런 의혹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 협회 해명도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겠죠. 아, 협회에서는 그럼요. 예. 이제 그 전에 전병헌 의원이 이제 이 협회장을 맡기 전에는 주로 기업 관련된 기업에서 임직원들이 이 협회장을 겸직을 하면서 네. 그 겸직이기 때문에 급여를 줄 필요가 없어서 이런 정관이 없었다. 그리고 전병헌 의원도 처음에는 국회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노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네.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주로 겸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정관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 낙천을 하고 나서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급여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냐. 공천 탈락 후에는 겸직이 아니니까 이것만 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거쳐서. 정관을 개정했다는 거여서 이사회 의결 자체가 적법하다면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이사회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조금 이게 그렇게 뭐 법률적으로 그냥 비난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건 몰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혹은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병헌 의원이 19대 국회의원으로 겸직을 하고 있을 때 네. 국회에서 이렇게 겸직 금지하는 게 그때 확대가 됐었어요. 국회의원들.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권고가 들어갔어요. 아. 사직하라고. 이때 사직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네, 그러네요. 그것도 예. 아쉬움이 남네요. 뭐 이도하 의원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연봉을 뭐 정관을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았다면 그 자체는 뭐 문제를 삼을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그러니까 전병헌 당시 의원 측 비서진들이 롯데에 뭐 3억이 아니라 지금 3억 받은 의혹이잖아요. 3억이 아니라 뭐 10억 원을 당초에 요구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초지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네. 한 명만 일단은 뭐 진술이 그렇게 드러난 거고요. 그러니까 윤모 전 비서관을 찾아갔더니 강영구 전 로똥쇼핑 사장이 찾아갔더니 윤 비서관이 이제 10억을 후원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근데 10억이 크니까 3억으로 간신히 깎아서 이제 후원금을 냈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다가 한 건데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검찰 조사 결과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윤 비서관이 e스포츠 협회에 아무 직함도 없으면서 인사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예. 심지어 법인카드까지 사용했다라는 그런 논란, 의혹이 새로 제기된 건데요. 네. 그리고 주요 보직 인사를 약간 감나라 배나라 했던 것도 그런 정황도 포착이 됐다. 이런 소식도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은 사실 아무 직함도 없는데 좌지우지하는 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긴 하잖아요. 그러네요. 예. 예. 오은지 기자는 어떤 경우가 좀 생각이 그게 드세요? 떠오르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 K스포츠와 미르재단 아, 모금으로 촉발이 그러네요. 된 건데 그러네요.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저도 전해들은 얘기라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그 야당 소속 당시에 전병헌 의원과 같이 밀방위에서 활동을 했던 한 야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요? 당시에 그 보좌관들이 후원금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e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니까 게임 뭐 대회 같은 걸 하는데 후원을 요구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기업에서 약간 하소연 같은 걸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취지에서 후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강요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 좀 최순실 씨의 그 모금과 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당장 지금 이 전병헌 수석의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자 야당이 이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한번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 또다시 청와대 수석의 사퇴를 외쳐야 하는 지금의 심정은 실로 참담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의혹을 받고 있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을 했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 잊었다면 당 이름을 아예 내로남불당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빨리 전병헌 수석을 경질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이상한 포인트를 발견을 했는데 청와대가 탁현민 행정관은 좀 적극 해명을 해주고 전병헌 수석은 일단 뭐 지켜보자 이런 식이어서 근데 이게 뭐 청와대 내부 알력 다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병헌 수석과 탁현민 행정관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정치데스크 팀이 준비한 뉴스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 내부 쪽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탁현민 행정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내부가 좀 이렇게 두둔하는 것 같고요. 이 전병헌 수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타부타 대응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자, 임종석, 백원우, 윤영찬, 조국 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2명의 수석 비서관과 1명의 비서관이 전병헌 정무수석 비서관과 뭔가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주실까요? 이 대결 구도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청와대 내부에 알력 다툼이 있는 것 아니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석의 기저에는 이른바 청와대 내부의 실세 수석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인데 전병헌 수석비서관은 삼선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과 청와대 내부 실세 운동권 세력 간의 갈등이 이 지금 이러한 논란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대협 3기 의장을 지냈고요. 임수경 씨가 당시 대학생 시절에 방북하는 데 주도하는 역할을 했죠. 따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임종석 실장은 3년 6개월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죠. 자,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호맹 사건에 연루가 됐죠.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요 산호맹 사건에 93년에 연루가 되면서 6개월간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92년도에는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면서 그때만 해도 이 국가보안법이 굉장히 금기시히 됐었습니다. 그 사상과 자유라는 책을 펴내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론화시키는데 앞장서서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청와대 내부의 운동권 출신들과 관련해서는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큰 고성이 오갔었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그 청와대의 면면과 실력 봤습니다.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저렇게 한 축으로 다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것이 저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매우 유감입니다. 저는 전희경 의원님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 그게 질입니까?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그럼?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그렇죠.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하니까 답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얼마 전 청와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임종석 실장 간의 설전이 왔습니다. 자, 제가 좀 이제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홀로 버티기에 나선 전병헌 수석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 전병헌 수석을 약간 견제 차원에서 전병헌 수석을 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전 수석을 좀 놔줘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나한테도 뭐 명분을 줘야 내가 수석에서 자리를 내놓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명분 없이는 수석 비서관 자리에서 난 나갈 수 없어. 뭔가 좀 버티는 분위기고요. 탁현민 행정관 보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굉장히 돈독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대로 청와대 행정관 자리를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두화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전반적인 청와대 내부의 이른바 알력 다툼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조인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 두 분을 다 잘 아는 법조인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게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했던 분들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들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위들하고 연배가 비슷해서 그분들하고 친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권력투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갈등이 꽤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뭐 지금도 저런 그 성향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생 운동 시절부터 일정 부분 그 정치나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이 된 분이어서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좀 딴 정부보다 더 있는 것 같다는 그렇군요. 진술이 좀 나오는데요.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지만 지금 그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탁현민 행정관을 두둔하는 거는 그런 어떤 본인의 편이냐 권력 갈등이냐 이런 걸로만 설명하긴 좀 어려운 게 예. 스피커를 신고한 걸 썼냐 안 썼냐 이런 좀 경미한 문제가 있어서 두둔할 여지가 좀 있어요. 법률적으로도. 예. 그리고 전병 그 수석은 지금 정무수석은 입장이 조금 전병헌 수석은 조금 다른 게 그 협회에서도 윤 전 비서관이 협회 법인카드 사용한 거는 좀 애매하게 말을 하거든요. 검찰 네. 수사 중이니까 봐야 된다. 또 제3자 뇌물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롯데 관련 수사에서는 작년에 검찰이 롯데를 엄청나게 롯데에서 정보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구체적인 진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청와대에선 그런 정보가 좀 일정 부분 집합이 이렇게 다 취합이 되는 면이 있어서 예.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두둔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것 자체는 권력 갈등이나 편가르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안의 심각성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청와대 내부의 이 권력 알력 다툼설은 저희가 뭐 그냥 이렇게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실제로 이런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에 청와대 전병헌 수석을 둘러싼 수사의 무대응 일관, 권력 내부 알력설, 임종석 등 운동권 출신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런 등등의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를 오늘 좀 더 취재해서 뉴스를 전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취재. 여러분은 지금 정치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